강아지들이 취향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안 돼, 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게 꼭 바른 방법일까요? 저는 어린이책 기획자 김혜선이고요. 함께 나와 계신 분은 토비동물병원 박노수 원장님이십니다. 박노수 원장님은 저랑 같이 어린이 도서 편집자에서 수의사로 직업을 바꾸신 케이스라 어린이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지금도 남다른 수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코너를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털털한 아롱이라는 책이에요. 무언가 털이 좀 느껴지는 제목 같기도 하고 성격이 털털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게 원장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자, 우리 집 강아지 아롱이야. 아롱이는 털이 엄청 많고 엄청 빠져. 맨날 100개는 빠질걸? 아니 100천만 개는 빠질 거야. 우리 집은 금세 털집이 되었어. 새들이 몰래 찾아와 둥지를 틀었지. 그 바람에 숲속에 소문이 쫙 퍼졌나 봐. 굉장한 털집이 있다며 털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끄떡 없대. 먹을 것도 많겠지? 아마 그렇겠지? 그러면서 숲속에 있는 온갖 동물들이 이 털이 많다고 소문난 이 집으로 몰려들게 돼요. 야, 털집이다, 신난다 하고 뒹굴뒹굴 털이 많아지는 건 이 친구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재미있을 뿐이죠. 털 왕도 뽑고 털 바다 같은 데서 헤엄도 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놀아요. 털이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따뜻하니 잠도 잘 온다. 털 복숭이가 됐다. 너무너무 신나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야기는 그 다음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이 집 아이, 꼬마의 꿈속이었던 거죠. 꼬마가 강아지 털 때문에 이놈의 털 아마 그러면서 아마 낮잠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반전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털만 가지고 이렇게 재밌고 유쾌하고 발랄한 이야기를 상상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롱이가 정말 털이 많이 빠지잖아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다 털이 많이 빠지나 특히 많이 빠지는 애들이 있죠. 그럼요. 강아지들은 일상적으로 털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계절적으로 털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있는 개들은 몸 안에 있는 털들을 두드리기면 솎아내기 위해서 털갈이를 하게 돼요. 공기소통이 원활해지고 체온을 밖으로 발산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겠죠. 겨울철이 되면 더 많은 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털갈이를 하게 돼요. 일단은 얇은 털은 뽑아내고 털갈이로 빼내고 빽빽하고 큰 털로 다시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에 털갈이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네. 네. 가을철에 그리고 늦은 봄에 여름을 맞기 위해서 또 털갈이를 많이 하죠. 결론은 늦은 봄에는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털을 빼내느라고 털갈이를 하고요. 가을에는 겨울철을 맞이하기 위해서 털을 한번 빼고 다시 빽빽하게 채운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겨울이 지나면 다시 그 빽빽했던 털이 필요 없어지니까 다시 또 빠지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털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털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애들은 너무 예쁘니까 그래도 키워야죠. 어떻게 털 관리를 해야 될까요? 긴 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은 빗질을 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목욕 후에 그냥 바람으로만 말린다는 것보다는 말리면서 빗질을 해주셔야 결 좋은 털을 유지할 수 있는데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진 털들을 빗질을 통해서 솎아내 주듯이 계속 빗어줘야 되는데 빗질을 해서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빠져 있는 채로 몸에 붙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을 빗질을 통해서 다 걸러 솎아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피부가 좋다라는 그렇죠. 거죠. 공기소통도 좋아지고 빠져있는 털은 그 안에서 털이 뭉치듯이 엉겨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 엉겨버린 털은 목욕을 하거나 그럴 때 수분을 머금은 채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닿아 있는 피부를 빨갛게 그리고 가렵게 만드는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잘 빗어주시고 엉기지 않게 하는 것들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빗어줘야 될까요?
매일 빗어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TV 보면서 강아지 안고 매일 빗어줘라 라는 얘기인 거죠. 참 좋은 습관이죠. 개구쟁이 해리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는 시리즈인데요. 이 해리라는 강아지가 주인공이에요. 이분의 그림은 이렇게 초록색과 주황색과 먹 라인으로 특징이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고 아주 시리즈가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장미꽃 무늬는 촌스러워요 라는 에피소드로 해리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네요. 해리는 검은 점이 있는 하얀 강아지입니다. 해리의 생일날 할머니가 장미꽃 무늬 스웨터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해리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장미꽃 무늬를 싫어했거든요. 강아지가 무늬를 싫어하는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 같아요. 스웨터는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여전히 장미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장미꽃 무늬는 아무리 봐도 너무 촌스러웠거든요. 다음날 해리는 꽃무늬 스웨터를 입고 아이들과 함께 시내에 갔습니다. 해리를 본 사람들은 깔깔대며 웃었고 다른 개들도 멍멍멍 짖으며 놀렸습니다. 해리는 할머니가 사준 스웨터를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해리는 잠깐 식구들과 함께 백화점에 나갔을 때 이 옷을 벗어서 여기저기에 버려요. 버리는데 버릴 때마다 이 점원이 주워서 가져다 주고 어떤 아주머니가 주워서 가져다 주고 버리고 싶지만 버려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여러 사람들이 이 옷을 다시 찾아다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시무룩하게 그 옷을 다시 입고 꽃밭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난 삼아서 실올을 하나 둘 풀어보니까 실이 풀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계속 풀고 있었더니 그걸 새가 낼름 물고 날아가 버렸어요. 계속 날아가니까 이 스웨터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풀어지고 결국은 아예 스웨터가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해리는 너무 신이 났죠. 너무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어서 집에 갔는데 집에서는 스웨터가 어디 간 거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지만 해리는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죠. 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온 가족이 공원에를 갔더니 없어진 스웨터는 새의 둥지가 되어서 나무 위에 아주 예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재활용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해리는 성공한 거죠. 강아지들이 취향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만 있는 걸까요? 강아지가 입고 벗기 편한 옷인가, 그리고 약간 신축성이 있어서 강아지 몸에 맞춰서 약간씩 늘어나거나 그리고 땅에 조여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옷이 젖었을 때 접히는 부분, 목, 겨드랑이 그리고 팔에 접히는 부분들이 자꾸 쓸리게 되면은 그쪽은 마찬가지로 핥거나 아니면은 긁거나 하는 행동을 통해서 피부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보호자분들의 취향에만 너무 따르지 마시고 강아지들이 편안하게 입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늬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지 신축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신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는 당연히 입혀야 될 것 같아요. 바깥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적응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실내 온도에 있다가 갑자기 거의 30도, 40도 차이가 나는 영하 기온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옷을 필요로 한다. 겨울철에는 특히 옷을 입혀주셔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에는요? 여름이 되면은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나기를 기대하면서 털을 짧게 미용을 해주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가 보일 정도로 바짝 털을 깎게 되면은 그 강한 여름의 햇살에 피부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얇은 옷으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여름 옷도 많이들 입히시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강아지에게 옷은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 사람만 옷을 입는 것은 아닌 거죠. 이런 안돼 조지, 안돼 데이빗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장난꾸러기 꼬마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그런 그림책인데 이건
꼬마 아이 대신 조지라는 강아지가 등장하는 책입니다. 해리스가 외출을 해요. 조지, 가만히 있어야 한다. 알았지? 해리스가 말해요. 알았어, 얌전히 있을게. 조지가 대답해요. 나도 얌전히 있고 싶다고 조지가 생각해요. 부엌에 갔더니 뭔가 눈에 확 띄어요. 케이크다. 아, 얌전히 있기로 했는데 나 케이크 무지 좋아하는데? 그래서 조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안 돼, 조지. 케이크를 날름 먹어치우죠. 이렇게 계속 리듬감 있게 이야기가 전개돼요. 안 돼 하는데 화분을 다 뒤집어 놓고, 안 돼 하는데 고양이를 따라다니면서 난리를 피워놓고, 이래서 주인이 없는, 소년이 없는 그 자리에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놔요. 그랬는데 이제 주인이 돌아오니까 집이 난리가 나 있죠. 그래서 난리난 집을 뒤로 하고 둘은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요. 산책 나가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나갔더니 또 역시 누군가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주인이 있을 때는 이 조지가 조금은 참을 수가 있나 봐요.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꽃밭도 그냥 지나치고 그 흙을 파헤치고 싶었을 텐데도 그냥 지나쳤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눈앞에 쓰레기통이 탁 나타난 거예요. 조지가 쓰레기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지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강아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래요. 안 돼! 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게 꼭 바른 방법일까요? 그렇게 해도 애들은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무관심, 무반응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심을 얼마만큼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 행동을 더 계속해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차츰차츰 줄여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호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것만으로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가만히 가가지고 오줌을 실컷 누우고 보호자가 화를 낼 건지 아닐 건지를 기다리면서 보호자는 화가 나서 벌쩍 일어나서 안 돼! 조지! 이리 와! 그리고 막 쫓아가겠죠? 강아지는 마구 달아나면서 자기만의 은신처로 숨어버릴 거예요. 심지어는 그 과정이 5분, 10분 이어지고 난 뒤에 딱 보호자의 화가 가라앉을 즈음에 강아지는 다시 나타나서 눈치를 보는 거죠. 강아지에게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놀이였던 거예요. 하나의 패턴이고요. 그렇죠. 네. 이때 이런 행동들의 패턴을 끊어주는 것이 보호자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강아지가 만약에 이 앞에서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보호자분은 시선을 주지 않고 다른 일을 해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강아지는 차츰차츰 그것이 놀이로서 가지는 흥미를 잃게 될고 말 거예요. 점점 그 행동들은 줄어들 거고 대신 다른 행동을 찾겠죠. 다른 놀잇감을 찾을 텐데 이때 보호자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씩 적어 보세요. 그리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행동이야. 이 행동은 계속했으면 좋겠어 하면 계속 큰 반응,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아지는 차츰차츰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보호자분들이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강아지와 같이 지내긴 방법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충분히 관심과 반응을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알 건 안다 이거잖아요. 강아지는 5살 박이 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보호자가 원하는 것, 보호자가 원치 않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보호자분은 단지 강아지에게 내가 이 행동을 원한다. 내가 이 행동은 원치 않는다. 그것을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험한 것은 그냥 치워놓는다. 닿지 않는 곳에 둔다. 쓰레기통을 너무 좋아하면 열지 못하게 치워둔다가 제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